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로기스TV 묘호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제도 03주차 01강 제도 실습 선 그리는 방법 원 1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요. 좌측에 보이는 강의 영상물 요약편 제도 선 그리는 방법 원 강의 오늘 01강 강의를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지난주에 했던 제도 위에 그리는 도구편 1편이었었죠. 요약입니다. 그리고 1강에서 했던 OX 문제, 디자인 제도 기본 프로세스 앞으로 학습할 내용을 여러분들과 봤고요. 그리고 제도를 위한 그리는 도구편 김주원 교수님의 영상 21분짜리 영상물 제도 그리는 도구, 그리고 끝장이 바로 02주차 1강 OX 퀴즈 문제였었죠. 자, 퀴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터링 펜 세트는 제도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다.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아니죠. 가격도 비싸고 지금 주로 캐드로 그리는 이런 현실에서는 좀 맞지 않는 물품이라서 구입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일반적으로 꼭 구입해야 될 용품으로는 삼각 스케일, 그리고 삼각자, 연필심이 나오는 0.5mm 샤프펜이다. 이건 뭐 필수에 필수로 구입해야 될 물품이죠. 세 번째, 보통 T자는 제도판에 붙어 나옴으로써 사도 좋고 안 사도 좋은 물품이다. 네. 제도판에 같이 붙어서 T자가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도 우리 대학에서도 여러분들에게 T자는 별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지 않아도 되는 물품이죠. 예, 여기까지가 제2주차 1강 학습 내용이었습니다. 제도 실습 선 그리는 방법 1편 유튜브의 김주원 교수님의 선 그리는 방법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해 주신 노고를 높이 그양하며 제도 입문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영상물 넘어가겠습니다. 01주차 선 그리는 방법 학습 핵심 요약의 포인트입니다. 전체 도면에 6칸을 나누어서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선을 그어본다. 뭐 수평선도 좋고요, 수직선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하여 선을 그려본다. 제도의 기본 방침입니다. 시작과 끝의 선을 분명하게 그어서 선을 연습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펜을 굴리면서 샤프 펜슬 0.5mm 샤프펜을 이렇게 굴리면서 선을 긋는 기본적인 연습이에요. 앞으로 0.5mm 샤프펜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평, 수직, 사선 두 가지, 그렇게 오늘 학습 요약입니다. 우측 보시죠. 디자인 제도 노트 한 권과 노트 한 권, 그리고 0.5mm 샤프 펜슬을 준비하여 자체적으로 선을 그리는 연습을 하면서 영상물을 청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음 장 27분짜리 영상물을 함께 하시겠는데요. 지금 요건 지금 제도판이거든요. 바닥에 제도판인데 지금 이게 이제 제도판이면 늘 있어야 되는 수평자거든요. 이게 수평이 딱 맞은 상태에서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제도판 보면은 보통 이제 딱딱한 합판과 그 위에 이제 뭐 플라스틱을 씌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되게 이제 딱딱해요. 그래서 자, 요런 종이를 올려놓고 이제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보통 이게 재질이 좀 너무 딱딱하고 우리가 쓰는 종이들이 보통 이렇게 좀 얇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바로 이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너무 바닥이 딱딱하면은 그게 작업이 오히려 좀 쉽지가 않고 선의 굵기나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원활하게 표현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상 뭐 제도판이 손상되는 것도 맞고 뭐 등등, 또는 여기 뭐 낙서나 계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상 이렇게 조금 두툼한 켄트지로 된, 이거 상당히 두께가 있어 보이죠. 켄트지로 된 요거는 크기가 요게 A 사이즈가 뭐 B3 하여튼 모르겠다. 하여튼 좀 큰 규모의 켄트지를 깔아서 요걸 이제 깔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제도판에 깔아 놓고요. 자, 고정이 그냥 하면 고정이 안 되니까 요 이제 마스킹 테이프나 아니면은 매직 스카치 테이프 있죠. 이걸로 이제 내귀퉁이를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시키는 방법은 뭐 빗금으로 해도 되고요, 사선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붙여도 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보통 붙이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 하나하나 뭐 따라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패러렐 바를, 수평 바를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또 테이프 붙여주시고 내귀퉁이를 고정을 시켰습니다. 뭐 여러분 만약 집에서 원격 수업이라서 이게 만약 여러분 집에서 하게 되면 뭐 제도판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뭐 책상, 뭐 책상도 없어요? 책상 없으면 뭐 밥상, 뭐 밥상도 없으면 바닥에서 해야지 뭐.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평평한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일단은 종이를 붙여놓고 그리는 것들이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린 동안에 계속 이제 움직이니까요. 자, 일단 깔지가 고정됐어요. 자, 요 위에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실습에서 할 것들인데, 그 전에 지금은 그냥 백지를 한번 올려봅시다. 백지를 올려서 대략 여러분이 제일 그리기 편한 정도 위치에 올리는데, 자, 올릴 때 보통 뭐냐면 요 수평바를 갖다가, 수평바가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이렇게 올리면은 가다가 혹시라도 수평바가 걸적걸적거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론 보통은 잘만 붙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추천하기로는 이 수평바가 움직이는데 그다지 불편하지 않게, 그러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금 뭐랄까 수평바보다 조금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가지고는 딱 수직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저는 일단은 그냥 맨 밑에다 놓고, 수평바를 맨 밑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종이를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귀퉁이를 그냥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이때 요 스카치 테이프를 혹시라도 여러분 집에 있는 두꺼운 거를 쓰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걸리적거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매직 테이프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거든요. 자, 빨리빨리 붙이고 그 다음 작업을 넘어가 보자. 자, 붙일 때는 이 전체 종이를 쓸어 담으면서 평평하게, 뭐 이런 것까지 내가 다 뭐 알려줄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자, 이제 아름답게 이제 종이가 다 붙었네. 종이가 다 붙었고, 여기다 이제 지금 그러면은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일단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샤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PEN 그 상표 알죠? 그 상표인데, 그 상표에서 조금 또 전문 제도용품이나 디자인에 좀 가깝게 쓰라고 PG5라는 또 품목이 나와 있어요. 0.5mm 짜리인데, 이게 그래서 거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일반 펜텔하고 거의 모양 비슷한데 그거보다 좀 더 얇고 앞쪽이 뾰족합니다. 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립 부분이 우리가 보통 글씨를 쓸 때는 요 앞을 잡는 그립이 조금 두툼한 게 좋아요. 두툼하고 뭐 고무도 여기 달려 있고 뭐 이러면 그게 나름 또 이게 힘이 딱 들어가서 글씨를 딱딱 눌러 쓰기에 좋고,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런 샤프들은 뭐냐면 보통 이런 용이에요. 이런 용. 손가락을 움직여서 막 눌러 쓰는 그런 걸 위한 보통 그런 그립이거든요. 근데 제도 그립은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가볍게 잡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아니라 쭉쭉 움직여야 돼. 크게 이렇게. 그럴 때 뭡니까? 손가락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팔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팔꿈치 때는 어깨까지 해서 이 전체 도면을 커버할 정도로 쭉쭉 이렇게 그려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를 꽉 잡기 위한 그립보다는 앞에를 가볍게 잡을 수 있는 그립이 좋아요. 그러다 보면 앞에 이제 얄쌍하고 좀 다소 이제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이런 스타일의 샤프 펜슬이 좀 제도를 하기에 더 유리하다라는 게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배들의 경험으로부터 뭐 옛날 분들이야 뭐 한 10년, 20년 전 분들이야 다 사실은 손으로 도면을 많이 쳤으니까 그분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다. 그래서 PC5를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종이를 넣고 맨 처음 할 일은 뭐냐? 맨 처음 할 일은 종이를 그냥 6등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수평으로 2등분을 했고요. 삼각자 어디 갔지? 아이고, 잠깐만요. 자, 삼각자 갖고 왔는데 한 요 정도 하면은 6등분이 되겠죠? 자, 선을 눌러서 좀 굵은 손으로 팍팍 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하고 부러졌어. 너무 힘있게 쫙 그어가지고. 자, 이렇게 6등분을 했어요. 1, 2, 3 뭐 하는 거지? 또 번호는 또 왜 붙이죠? 또 괜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보통 약 정사각형에 가까운 6개의 섹션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 연습을 할 때 지금 이게 A3 사이즈거든요. A3 사이즈. A3 사이즈 하나 종이를 갖다가 놓고 여러분이 선 연습을 할 때 그냥 이걸 놓고 뭐 막 치고 아니면 이 넓은 데서 왜 그러세요? 시리씨. 갑자기 시리가 무섭게 왜 대답을 하고 그러니? 시리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네. 몰라요. 아무튼 자, 그래 뭔 얘기하다 말았니? 아무튼 그래서 요걸 그래서 여러분 6개 섹션으로 나누고 각 칸별로 여러분 연습한다라고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밀도 있게 여러분 선 연습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에게 한번 선 연습을 부탁하는 거는 다른 어떤 뭐 테크닉이나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익은 대로 한번 선을 한번 그어 보세요. 처음엔 아마 수평선을 여러분 그리기가 더 편하겠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냥 원래 여러분이 제도와랑 관계없이 여러분이 원래 글씨 쓰거나 할 때 하던 그림은 보통 이거거든요. 세 손가락으로 꽉 쥐는 그립이야. 근데 딱 여러분 이 그립에서는 알겠지만 글씨를 쓸 때는 편한데 선을 그을 때는 불편한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냐면 좀 내어지고요. 좀 이렇게 밀어서 전체적으로 팔꿈치를 움직여서 밀어서 그리는 것들이 편하다는 걸 알게 돼. 마음대로 한번 여러분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막 그어봐.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선 모양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립,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눌러 선을 그리는 그런 평소의 습성으로 되면은 일단 첫째는 뭐냐면 선 굵기가 다 막 천차만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선 하나만을 보더라도 자세히 보면 진하게 가다가 뭐 중간에 흐미해졌다가 또 진했다가 뭐 또 부러졌다가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불규칙한 선들이 나와. 말하자면 굵기가 고르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다가 이제 끊어지다가 얇아지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선이 불균형하게 나오기도 한다는 거야.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제도선에 맞지 않은 우리의 이제 습성은 뭐냐면 보통 뭐냐면 시작이 흐미해. 가다가 열라 이제 진해져. 그러다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또 흐미해져서 이렇게 끝나. 대부분 우리가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점은 불분명하면서 가운데만 이렇게 진하게 하는 이런 선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 왜냐면 우리가 이게 습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미술이나 데생을 좀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어떻게 돼? 아이펜을 이렇게 잡고 살살살살살살살살 이런 식으로 하잖아. 살살살 여러 개의 작은 선을 그어가면서 이렇게 하잖아. 그 다음에 이 전체가 이제 하나 윤곽이 되기 시작하잖아. 제도선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제도 그립에 맞게 여러분이 선을 긋는 연습을 따로 하시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째는 뭐냐면은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제도선은 항상 시작과 끝점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야. 시작과 끝점이 분명하다. 자, 말하자면 이런 선 이거 어디서 끝난 거야? 가다가 흐미하게 이렇게 세워버리니까 여기서 끝났는지 여기서 끝났는지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시작과 끝점을 분명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별거 없고 그냥 시작과 끝을
어느 정도 눌러서 해주면 되겠죠. 어느 정도 눌러서. 근데 이게 처음 생각보다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일단 해볼게요. 처음에 눌러서 가다가 쭉 가다가 끝에 네. 시작과 끝이 분명해졌죠. 그런데 좀 굉장히 이제 뭐랄까 부자연스럽지. 뭐 일단 딱 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부자연스러울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다 보면요. 처음에 점을 찍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뜰 때도 그렇고 좀 더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쉽게 되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개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러면은 눌러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어렵죠. 그러면 살짝 눌러가지고 조금 살짝 돌려도 돼요. 이렇게 살짝 돌리고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점이 분명히 나타나죠. 그 다음에 쭉 가. 중간에 조금 힘을 빼도 돼.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살짝 돌리면서 떼주면 되겠지. 그러면 시작과 끝점이 분명해져요. 자, 이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때서는 시작과 끝이 불분명한 게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제도선은 뭐냐? 처음에 시작과 끝이 어떤 구조체의 길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이 예를 들어서 어디가 끝인지 불분명하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불분명한 제도 도면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첫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시작과 끝점이 분명하게 해준다. 비록 가운데는 굵기가 뭐 좀 달라지고 뭐 끊어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작과 끝은 분명하게 뭐 중간에 사라지고 이래도 돼. 근데 시작과 끝은 분명해. 자, 요 선 보이죠 이거? 가운데는 뭐 난맥상이지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시작은 여기고 끝은 여기고 분명하지. 그러면 된 거야 이게 사이즈가 딱 되는 거지. 시작과 끝점을 명확하게 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자, 둘째 뭐냐면 이제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될 게 자, 요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운 테크닉이라면 테크닉이 되겠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샤프를 갖다 이렇게 막 쓰다 보면요. 어떤 선은 가늘게 나와. 근데 그 다음 선은 또 굵게 나오고 더 굵게 나오고 막 보통 그러지.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샤프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샤프 끝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심이 이렇게 나와 있지. 근데 심 쓰다 보면 이렇게 한쪽이 갈려서 쐐기 모양이 되잖아. 이렇게. 쐐기 모양. 그렇죠? 그래서 쐐기 모양이 돼서 이 쐐기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굵은 선이 나오고 근데 잘못해가지고 요 모퉁이 요런 데로 그리게 되면 굉장히 가는 선이 나오게 되겠지. 연필인 경우는 더 심하겠지만 비록 0.5mm 샤프라고 하더라도 이게 모서리로 쓸 때하고 굵은 면으로 그릴 때하고 선의 두께가 확실히 달라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도에서는 선의 두께가 일종의 사인이거든. 두꺼운 선은 이건 보통 구조체나 단단한 것들을 보통 얘기해요.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것들. 뭐 벽면이라든가 기둥 단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가 하면 얄쌍한 선, 보일까 말까 하는 선들은 뭐야? 모든 어떤 그 위에 부과되는 치장, 뭐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표면의 재질이라든가 이런 거란 말이야. 선의 굵기를 갖다 조정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선의 굵기를 스스로 제어를 못하고 뭐 우연 발생적으로 뭐 굵은 면으로 그릴 때는 어쩌다 굵게 나오고 가는 면으로 그릴 때 어쩌다 가늘게 나오고 막 이러면은 이게 혼란해서 여러분들이 제도 도면을 표현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선의 두께를 갖다가 그때그때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그럼 가진 건 0.5mm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방법.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두께별로 다 사는 거야. 0.2mm 샤프, 0.3, 0.5, 0.7, 0.9, 1.2 뭐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mm까지 홀더까지 있는데 5mm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사가지고 따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가슴팍에다 이렇게 연장을 차듯이 이렇게 샤프를 갖다 쫙 10개를 찬 다음에 그때 꺼내가지고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뭐 0.7mm 또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란 건 여러분 딱 생각하면 알겠지? 일단 그렇게 샤프를 하나하나 다 사기가 너무 비싸고 어렵고 둘째 그래가지고 언제 그림 그리냔 말이야. 컴퓨터한테 지겠지? 컴퓨터 벌써 출력 끝났는데 난 지금도 0.7mm, 0.9mm 이러고 막 그리고 있어. 당연히 지죠. 그럼 연필 그림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목표는 뭐냐면요 0.5 하나로 여러 개의 고른 두께를 갖다 그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 이 기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샤프를 돌리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돌리는 기술. 돌리는 기술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돌리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돌린다는 건 줄 알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여러 바퀴 돌릴 필요가 없어. 자, 샤프를 갖다 여러분 이렇게 잡지 않고 가느다란 이 앞쪽을 갖다 여러분들이 만약 두 손가락 사이에 지금 두 손가락이에요. 두 손가락 오케이처럼 해서 두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낄 수 있는 그립을 여러분들이 개발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들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돌아가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샤프를 잡고 벌써 바닥에 떨어뜨리고 난리 났죠 여러분. 떨어졌지 여러분. 잘 안되지? 저처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잘 안되지 이렇게 잘 돌리다 보면 이게 한 바퀴까지 돌아가 이렇게. 보세요. 여기 라벨 있는 부분 있죠. 그걸 내가 잡았어. 근데 슥 돌려가지고 어떻게 돼? 이렇게 하니까 한 바퀴까지 돌아지. 한 바퀴까지. 그건 뭐냐면 두 손가락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요. 약간만 무리하면 한 바퀴까지도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자, 끄트머리의 단면이 어떻게 깎였냐에 따라 선이 굵기가 달라지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돼? 여러분이 애초에 돌리면서 선을 그으면 된다는 얘기야. 돌리면서 선을 그으면 된다는 얘기야. 지금 조금씩 내가 돌린 거 보이세요? 보세요. 돌리면서 선을 긋는다는 거야. 돌리면서. 많이는 안 돌렸고 한 절반 내지 3분의 2 정도를 돌렸지. 뭐 많이 돌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막 돌리면서 막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게 아니라 선을 한번 그을 때 한 반 바퀴 정도만 돌게 여러분이 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샤프의 단면이 고르게 마모가 되면서 긋는 내내 닿는 면적이 동일하게 가겠지.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르는 힘만 조절하면은 그게 0.2mm도 되고 0.3mm도 되고 0.5mm도 되고 그렇다는 것이지.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두께는 여러분 생각하지 맙시다. 두께까지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안 그래도 이 그립도 안 되는데 너무 머리가 혼란해. 그래서 오늘 할 일은 뭐냐? 딴 거 없고요. 일단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해봐. 일단 첫 번째 칸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아무런 어떤 기법이나 아니면 아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시도 없이 여러분이 하는 식으로 선을 쭉 그어가지고 이 선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1번 칸에다 그리면서 찾아보란 말이야. 그러면서 2번, 3번 칸서부터는 이제 뭘 연습하냐면 여러분들이 자, 2번 칸에서는 시작하는 점과 끝점이 분명하게 되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돌리는 거 생각하지 말고 시작과 끝점이 분명하게 하는 그런 방식들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서는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돌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샤프를 돌리는 연습. 그리고 샤프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런 그립이 아니에요. 연필 쓰는 그립 아니야. 이거는 손가락 움직여서 눌러 쓰는 그립이거든. 그게 아니라 전체를 팍팍 선을 쳐주기 위한 그립은 이겁니다. 이거. 이 그립에서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두 개 사이에 놓고 얘를 자연스럽게 돌릴 수 있다. 그래서 돌리면서 긋는다라고 돌리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고른 두께로 어느 정도 선들이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서부터는 돌리는 섭을 연습합니다. 두께는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돌리는 감각을 여러분이 익히는데 이게 쉽게 되겠니?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평생 안 해보던 짓인데 아니 지금 연필을 가만 잡고도 내가 지금 그리기가 어려운데 샤프를 세상에 돌려가면서 뭘 그리라니까 이게 되겠어? 안 되지. 안 되고 근데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훈련이 많이 되면요 실제로 많이도 안 돌려. 처음에 하라 그러면 여러분 보나마나 이렇게 합니다. 더 이상 돌릴 데가 없어. 이렇게 되고 그래. 근데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슉 그으면서 많이도 안 돌려. 한 뭐 절반도 안 되게 샥 돌려. 많이 돌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선이 가볍게 그어서 선의 두께가 고르게 나온다라고 그러면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돌리지도 않을 거야. 한 절반 정도만 돌리면서 해도 충분한 효과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 여섯 번째 칸은 여러분이 뭘 하느냐? 자, 돌리면서 선을 긋는 연습을 해보세요. 돌리면서 선을 긋는다. 그러면서 시작과 끝은 명확하게 돌리면서 선을 긋는다. 비교적 고르죠. 지금 내가 돌리면서 하니까 위에랑 아래 것도 선이 두께가 비슷하죠. 자, 돌리면서 선을 긋는다. 돌리면서 선을 긋는다. 자는 쓰지 마세요. 일단 손에 힘을 길러야 되니까 돌리면서 선을 긋는다. 돌리면서 선을 긋는다.
저는 뭐 널널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종이를 아껴야 되니까 좀 촘촘하게 하셔도 좋아요. 자, 수평선을 계속 긋습니다. 돌리면서 시작과 끝은 또 명확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여튼 막 이렇게 그으면 돼. 그렇죠? 돌리면서 선을 그었죠. 자, 4, 5번은 뭐냐면 이제 수평 말고도 수직도 해봐야 되겠죠. 수직. 여러분 수평은 비교적 여러분 쉬워요. 팔꿈치를 갖다가 이렇게 각도를 줘가면서 이렇게 슥슥 그으면 되거든요. 근데 수직은 여러분들이 이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어. 그래서 수직하라고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익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통 수직선 같은 경우도 제도나 디자인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긋는 게 기본입니다. 왜 그래야 되지? 나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라고 말할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인체 구조상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연습을 하고 나면요. 위에서 아래로 그리는 것보다 아래에서 위로 치는 게, 그렇죠? 치는 게 훨씬 빠르고 영어로 스위프트 하다라고 그러죠. 스위프트. 경쾌하고 원활하게. 훨씬 더 여러분 스위프트 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뭐냐? 수직선을 한번 연습해 보는데 되도록이면 아래에서 위로. 아래 위에서 위로 하면서 어떻게 돼? 펜을 한 반 정도 돌린다. 이렇게. 돌린다. 자, 그리고 돌리는 것도 여러분한테 한번 시켜보면요. 이렇게 돌리는 게 뭐 처음에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돌리면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죠. 보통. 이런 식으로 되거든. 근데 이게 처음에 잘 안 되니까 나름대로 이상한 그립을 개발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잡은 다음에 반대로 돌리는 막 이런 말아서 가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바깥으로 엄지손가락이 나오는 게 엄지손가락의 길이를 이용해서 돌리는 이런 그립들이 해보면 어쨌든 제일 자연스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뭐 이상한 나름대로의 그립을 개발해서 그래서 선이 괜찮으면 그것도 상관은 없어. 근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이 손가락의 구조를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개발한 방법들이니까 그것에 맞게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연습을 해보는 게 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가볍게 돌리면서 시작한다. 그런 와중에 이 가운데 손가락을 너무 들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겠지. 어쨌든 이 가운데 손가락은 연필을 쓸 때는 중요해. 왜냐면 얘를 딱 받쳐줘야 되잖아. 이렇게 삼각으로 딱 받치잖아. 근데 쟤도 할 때 얘는 뭐 흔들릴 때만 잠깐 받쳐주는 역할만 하지 실제로 얘를 잘 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얘가 건드리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얘는 옆에서 이 손가락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지 실제로 얘 그립을 완성하는 역할은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두 손가락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위프트하게 그려나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되진 않겠죠,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위로, 아래에서 위로 돌리면서 올라간다. 몇 개만 그어볼게요. 돌리면서 올라간다. 선의 두께가 균일하게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면서, 그리고 선 하나 그을 때 나 지금 말하면서 하니까 벌써 막 떨려서 이 선이 좀 잘 안 되잖아. 선 하나 그을 때는 돌을 닦는 심정으로 그동안은 숨을 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여러분 다 사망하고. 선 하나 그을 때 이 얼마나 걸려? 한 뭐 0. 몇 초밖에 안 걸리겠지. 그러니까 그동안은 숨을 안 쉰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응? 그렇지? 수평, 수직했으니까 또 뭐가 좋겠어? 이제는 뭐냐면 45도 선도 해보는 거지. 45도 선. 45도 선은 자, 요렇게 45도 선 돌리는 게 조금 이제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나는 지금 너무 이렇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너무 이렇게 느슨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촘촘하게 뭐 100개, 1000개도 그릴 수 있겠지. 열심히 하려면은.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으로 45도 선. 역시 돌려. 지금 조금씩 돌아가는 거 보이지? 이렇게. 조금씩 돌아가는 거 보이지? 돌아가는 거 보이지? 처음과 끝이 그래도 분명하게 약간의 몽을 져 있는 거 보이지? 처음에 예를 들어서 막 몽을 져 있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점 찍은 것처럼 시작해서 좀 너무 이게 몽을 져 있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한 지 언제인지 모르게 시작되는 선 이런 것들은 이제 페일이라는 거지, 페일.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이런 사선. 해보니까 딱 되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종이 한 장을 연습하면서 이제 제도에 대한 여러분들이 운을 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습성대로 마음대로 한번 선을 그어가면서 그 선이 어디가 문제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다? 처음으로는 여기서 뭐냐?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하는 훈련을 해봐라.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살짝 이렇게 돌려가면서 선을 시작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찍어서 가가지고 다시 몇 바퀴 돌리다 끊어도 상관없어. 이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최대한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들이 두 번째 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펜을 돌려가면서 선을 긋는 연습. 이유는 뭐다? 선의 굵기가 가는 동안에 고르게 나타나도록. 샤프 펜슬이 마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마모된 면으로만 그림으로써 선의 두께가 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돌리는 것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돌려가면서 이제부터 제대로 연습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각각 수평, 수직, 그 다음에 45도 비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을 연습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종이 한 장을 놓고 이렇게 6등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그립이 첫째 잡히고,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돌리면서 어느 순간에 의식하지 않으면서 돌리면서 선을 긋고 있는 어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제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한 발을 뛰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 연습의 기초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선 연습 초기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물 청취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죠. 03주차 01강 이제 마치는 순서네요. 제도 선 그리는 방법 1 1편. 자, 퀴즈 OX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 선 긋기 시 샤프펜은 자연스럽게 돌려가면서 숨을 멈추고 내공을 쌓고 긋는 것이 라인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이제 자연스럽게 돌려가면서 선 긋는 순간에 숨을 멈추는 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O. 두 번째, 선 긋기의 기본은 시작과 끝을 힘을 약하게 주어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네, 시작과 끝에 힘을 주어서 정확하게 표시돼야 되겠죠. 시작과 끝은. 이건 또 기본 중에 최고의 기본이죠. 그래서 정답은 뭐겠습니까? X. 세 번째, 수직선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리는 것이 스위프트하다. 예, 당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수직선을 그을 때는, 그리고 45도 대각선을 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긋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O, 2번은 X, 3번은 O입니다. 자, 밑에 기공지한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출석 댓글 인사말과 강의 종료 댓글을 꼭 남기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3주차 제1강.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 이제 2교시 3주차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공술의 공수고 다 쓰면서 멋진 인생 살아가기 녹수TV 묘호입니다. 사랑, 건강, 행복, 좋은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400년 전 비결서 3편 차기 황제는 누구? 바로 클릭하시죠. 엄청난 판량을 일으킨 영상물, 총선 구도, 18세 이상 1억 주는 허경영대, 실망 주는 기성 정치인의 대결, 여러분